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른 몇 가지 화합물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작용기들에 대해서 NMR 피크가 스펙트럼에서 NMR 스펙트럼 얻었을 때 그 피크가 어디쯤 나오는지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가 지금 더 남아 있는데 오늘 처음에 우선적으로 나이트릴 화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릴 화합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CN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하이드로젠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알파 하이드로젠은 이런 것들이죠. 이와 같이 카르보닐 다음 탄소를 이것을 우리가 알파 카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고, 알파 탄소, 알파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프로톤을 우리가 알파 하이드로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만 본다면은 sp3가 돼서 상당히 앞필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에 인접해 있는 카르보닐이 전자를 이렇게 당겨가기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프로톤의 이게 수소 핵에 원자 핵에 있는 전자들이 벗겨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앞필드에서 나와야 될 것이 다운필드에서 다운필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나이트릴 그룹이 있으니까 요 탄소가 결과적으로는 나이트릴 그룹이나 카르보닐 그룹이나 같은 형태에 본다면은 나이트릴 그룹 다음 탄소에 있는 H가 이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운필드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어느 만큼에서 나오는가 하면 되게 2.1에서 한 2에서 한 3 ppm 사이에서, 즉 1 이하에서 나와야 될 것이 뭐로 나오는가 하면은 한 2에서 3 사이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발레노나이트릴 화합물은 5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운동화를 오래 신었을 때에, 그 다음에 양말을 신고 신었을 때 땀이 찼을 때 나는 냄새, 우리가 발꼬락내라고 그러죠. 발꼬락내가 나는 그 냄새가 결과적으로는 탄소가 5개짜리인데 발레로락톤이라든지 근데 대개 여기도 지금 이와 같은 화합물들하고 비슷한 화합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탄소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됐죠. 그런데 CN에는 뭐가 되나요? H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4개의 하나, 둘, 셋, 넷, 4개의 탄소에 그 다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가 몇 가지 종류가 될까 하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종류가 되겠나요, 지금? 수소의 종류는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요거 A 다르죠? 그 다음에 또 D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CH2인데 요 CH2는 바로 나이트릴 그룹 옆에 있으니까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이것은 거의 안 받고 이것은 안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CH2가 하나, 둘, 3개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CH2 자체로 봐서는 동일하지만은 주변 환경 영향을 따져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CH2 3개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NMR 스펙트럼으로 찍어보게 되면은, 자, 우선 여기에 CH3는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돼. 0.9 부근에서
나오게 됐죠. 이게 지금 세 개로 갈라져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요 CH2는 여기도 영향을 그 별로 받는 데가 없죠. 그럼 요 영향은 받으면은 여기가 요 위치에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것이 D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주변 이 영향을 받나에 따라서 B 같은 경우에 C 같은 경우에 약간 차이가 나요. 2.05 여기에서 보면 한 1.5, 그 다음 여기서는 한 1.6 정도, 1.7 정도, 6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나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프트 돼가지고 다운필드로 시프트 돼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수소가 여기서 스펙트럼에 다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디까지가 이해가 됐나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서로 다른 수소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적분을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가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n 플러스 룰에 의하면은 자 n 플러스 룰에 의하면은 요 H 세 개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H 두 개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n 플러스 1 해주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나?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죠. 세 개가 갈라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세 개의 영향을 받고 이쪽에 두 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뭐가 되나? 5가 되죠. 플러스 1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로 나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요 H는 여기에 두 개의 영향을 받고 여기 두 개의 영향을 받으면 다섯 개가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CH2는 나이트릴의 영향을 받아서 다운필드에서 나오고 또 뭐가 되나 여기에 수소 두 개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세 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나 이 화합물이 맞다라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그 작용기는 알데하이드 화합물, IR에서도 특징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NMR상에서도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알데하이드에 있는 이와 같은 자, 요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이게 뭐였나요? 한 2800, 2900 그 사이에서 3000에서 약간 오른쪽에 뭐가 되나 숄더 피크로서 나타나는 그는 뭐죠? 3000에서 약간 오른쪽에 그죠? 작은 어깨 쪽지처럼 숄더 피크로서 나타나는 피크가 특징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NMR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수소가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이 수소가 결과적으로는 이 수소는 카르보닐 그룹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카르보닐 그룹은 전자를 많이 당겨가죠. 많이 당겨가니까 이 그룹 자체가 당겨가니까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원자 핵의 주위에 있는 전자를 많이 끌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벗겨지게 됩니다. 많이 벗겨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운필드로 확 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9에서 10 사이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알데하이드의 특징적인 피크는 상당히 다운필드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다운필드에 나오는 것이 뭐였나요? 칼로복실기 S대에 OH에 O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12, 10 부근에서 나오는 반면에 그 다음에 멀리 다운필드에서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은 카르보닐에 바로 붙어 가지고 있는 알데하이드가 대개 9에서 10 ppm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카르보닐 다음 탄소가 카르보닐이 있고 카르보닐 다음 탄소에 있는 수소도 뭐가 되나요? 요 카르보닐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한 2에서 2.4 ppm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는 지금 여기에서 알데하이드는 이렇게 본다면은 요 H하고 요 H가 서로 뭐가 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같은 핵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와 그 다음에 요 C 사이에 HH는 우리가 J3로서 표시를 해주게 되겠고 이때 되게 한 1.3, 1에서 3Hz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커플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에 요 H와 H가 요게 커플링 하는 거하고 요게 커플링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커플링을 많이 하겠는가. 그죠? 이것은 그냥 같이 만날 수도 있죠. 같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의 109.5도 각도로 돌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올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요것은 뭐냐면은 한 평면 사이고, 그죠? 평면 사이에 이쪽으로 돼 가지고 있으니까 요게 상당히 요보다는 뭐가 되나 커플링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지만은 적지만은 커플링을 해주게 되겠고 그때의 콘스탄트는 대개 요 정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그죠? 아이소부티르알데하이드 그러니까 2메틸 프로파날 화합물을 우리가 NM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가장 이와 같은 화합물이 찾기가 쉽게 되겠죠. 이것은 뭐가 되나요? 알데하이드 카르보닐 다음 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나? 9.5, 9.6, 7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게 특징적으로. 그럼 이것만 있으면 뭐가 되나? 우리가 구조는 모르지만은 알데하이드 화합물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에서 몇 가지 종류의 수소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 요거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 가지가 되죠. 여기에 픽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픽 하나, 여기에 픽 하나 나왔으니까 피크는 뭐가 되나? 세 가지 종류의 수소가 있으니까 피크는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크의 위치는 화학적인 환경에 따라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뭐니 하더라도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메슬 그룹. 특히 아주 일반적인 메슬 그룹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 나타나지. 1 부근에서. 그 다음에 요 H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도 다운필드에서 앞필드에 나올 수가 있지만 카르보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나? 한 2.5 부근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나요? 우리가 이 2메틸 프로파날 화합물을 NMR 스펙트럼을 얻었다면은 우리가 거의 이것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왜? 피크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B의 수소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럼 6개. 그죠? 6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면은 7개 피크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요 피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7개 됐죠. 여기서 7개가 됐어. 6개니까 n 플러스 1에 7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 피크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요 피크가 한 개 나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있고 요 피크가 한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각각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로 나눠 있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자,
여기에 영향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다 줬죠. 그러면 여기에 6개로 이미 해가지고 뭐가 됐나? 7개로 됐죠. 7개로 됐는데 여기에서 카플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되나? 여기에 카플링을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카플링 하는 것이 같다면은 이게 한 선으로만 나오겠죠. 그런데 카플링 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것은 좀 더 넓게 카플링 콘스탄트가 크다면은 여기에서 카플링 콘스탄트 아까 뭐였나요? 한 1에서 한 3Hz 정도밖에 아주 작았죠. 작았으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피크를 우리가 보는가 하면은 여기에 의해서 6개를 보는 거죠. 7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각각에서 뭐가 되나 7개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 피크에 또 뭐가 되나 이게 2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요 알데하이드에 붙어가지고 있는 피크가 영향을 미쳐주게 되니까 여기서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스펙트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카플링이 1차 하면 되고, 그죠? 크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작게 여기서 카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요 카플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여기에서 우선은 나와 있는 행태로 해가지고 요 값을 753.4 마이너스 75 2.1 그럼 뭐가 되나? 그냥 1.1이죠. 1.1 여기 보면 1.1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요 피크를 확대를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 개 같은데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죠. 확대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가 되나요? 이게 2개의 피크로서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요 알데하이드 피크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어떤 옆에 있는 인접한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밖에 없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영향을 어느 만큼 주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NMR 지금 우리가 1을 하고 있고 2, 3에 가면 스핀 스플리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2894점 여기에서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뭐가 되나요? 요 값을 빼보게 되면은 2894.6에서 마이너스 2893.1을 빼면은 얼마가 되나요? 되게 1.5 되죠. 여기가 한 1.5Hz가 되고 여기가 아까 얼마인 1.1Hz.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카플링 하는 정도는 여기에서 서로가 카플링 하는 것은 되게 한 1. 아까 알데하이드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사이가 1에서 3Hz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해주게 되면 1.1하고 1.5가 되니까 뭐 이것은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요? 요거하고 카플링을 한 1.12에서 3개를 해준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753, 746을 이렇게 본다면은 요 피크는 뭐냐면 753, 746 해보면은 얼마나 되겠나요? 753.4 그 다음에 746.4 그럼 뭐가 되나? 제로. 여기에서 가고 13에서 그럼 뭐가 되나? 7Hz가 되죠. 이것은 7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되게 한 1.1Hz였죠. 그러면은 카플링을 하되 이것은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카플링하는 것을 좀 더 세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카플링하는 것을 좀 더 약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환경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7Hz 정도에서 나타나주고요. 우리가 기억이 나나요? 이와 같은 CH3, CH2 이런 화합물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런 화합물들에 있어서 알리파틱 화합물들에 있어서 카플링 콘스탄트가 대개 한 7.5Hz 평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맞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카플링 콘스탄트를
그 다음 여기에서 이와 같은 커플링 콘스탄트. 커플링 콘스탄트가 같으면은 피크가 같이 나오게 될 텐데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뭐가 되나? 한 개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한 개를 다시 두 개로 요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6개로 돼가지고 6개니까 m 플러스 1하면 7개로 갈라졌는데 그 각각의 피크가 뭐가 되나 또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을 해보세요. 3, 4, 2.7에다가 3, 5.7을 빼면은 여기 얼마가 되나요? 7. 뭐가 되나요? 요 피크는 요 두 개의 피크 요 사이가 뭐냐면 요 크기가 7Hz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아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향을 7Hz로 줬고 여기에서 영향도 내나 7Hz로 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것이 7Hz 됐죠? 여기서 요까지가 7Hz. 그다음 여기에서 요까지가 7Hz.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 값은 뭐가 되나요? 7Hz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 가운데가 되죠.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1, 2, 3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가 정확한 케미컬 시프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적분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카플링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는 숫자는 m 플러스 1에서 되고 그 다음에 갈라지는 정도는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다루게 되는데 어느 정도 카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키톤 화합물을 살펴보면은 왜냐하면은 여기에도 지금 카르보닐이 있고 여기에 알파 탄소, 여기도 알파 탄소, 각각의 알파 탄소에 수소들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상황이 되죠. 같은 상황이 되지만은 또 이것은 여기에 CH3만 있고 여기에는 이와 같은 탄소로서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D와 E도 서로 다른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요 D, 요 E에 있는 수소들이 여기에 비해서는 다운필드에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카르보닌에 직접적으로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카르보닐 그룹에 직접적으로 붙어 가지고 있는 알파 탄소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여기 있는 원자핵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뭐가 되나? 디실드 되는 거죠. 벗겨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게 디실드가 되면은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D는 딱 보면은 우리가 D하고 E가 이렇게 되는데 어느 것이 D가 될지 어느 것이 E가 될지 되는데 요 D는 보면은 뭐가 되나요? 다른 수소 원자핵하고 영향을 받는 게 없죠. 그럼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요것이 D구나. 그 다음에 요보다 약간 다운필드에 뭐가 되나? 여기에 나오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3개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이것은 그냥 여기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2개로 되면은 피크가 되겠죠. 물론 적분값은 높게 나오겠지. 왜? 여기는 6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3개, 여기까지 3개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C와 B는 CH2, CH 거의 같은 위치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C가 약간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여기에서 하나 이게 지금 여기에 되면은 하나, 2개 되죠.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니까 4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4개가 된 5개 하나, 여기에 2개, 여기 2개, 3개, 4개로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좀 더 복잡하게 멀티플랫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우리가 A, 그다음에 B
B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 요거 있죠. 그 다음에 D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E. 그럼 몇 가지 종류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류가 서로 다른 수소의 종류가 있으니까 피크는 5개. 그 다음에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케미컬 시프트 값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갈라지는 정도가 n 플러스 1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피크를 얻었다면은 이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서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서 이 화합물을 NM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뭐가 되나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여기에서 요 피크가 나오지 않다든지 위치가 다르다든지 피크가 더 많이 나온다 하면은 뭐가 되나? 이 화합물이 아닐 가능성이 100%라. 이 화합물이 되면은 반드시 뭐가 되나? 피크는 4개. 이 피크의 위치는 여기에, 갈라지는 정도는 여기에,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적분했을 때 면적비는 각각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다음 탄소에 이번에 우리가 이 카르보닐 했죠. 그 다음 이것은 에스테르 형태라. 에스테르 형태.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되나? 2가지 포인트가, 한 가지는 카르보닐 다음 탄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CO의 O에 그 다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CH2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카르보닐 다음 탄소에 있는 알파 탄소에 있는 것은 대개 한 2에서 2.5 ppm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요 H는 카르보닐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여기에 있는 요 H는 직접적으로 O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죠. 그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좀 더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다운필드에서 한 3.5에서 한 4.8 ppm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H가 여기에서 더블렛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에 있는 H 3개가 뭐가 되나? 영향을 안 받죠. 그럼 이것은 싱글렛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H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멀티플렛으로 7개 정도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A 6개의 수소는 요 H 한 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개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러면 되게 한 0.9 부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1.9, 그 다음에 한 2.2,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3.78에서 피크들이 몇 개가? 4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뭐가 되나?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100% 할퀴를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뭘 해주면 되나요? 질량 분석을 통해서 아이소부틸 아세테이트의 몰 질량이 그대로 나온다. 그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화합물들에 대한 IR 피크를 찍어보게 되면 뭐가 되나? 에스테르 피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IR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매스 찍어보고, 그 다음에 NMR을 찍어보고 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맞구나, 아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요 OH가 그죠? 다음 필드에서 나오는 대개 한 12 ppm 부근에서 나오게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OH ppm이 12 ppm에서 나오는 이것이 요 H가 맞다면은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가 되나?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있어서 H는 항상 12 ppm 부근에서 10에서 한 12 ppm 부근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뭔가 이게 딱 어떤 화합물이 12 ppm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OH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을 때, 그죠? 아니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붙어 가지고 있는 O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걸 쓰는 거죠. 물을 쓰는 거죠. H가 두테륨으로 치환돼 가지고 있는 D2O를 쓰게 되면은 이게 산전기 반응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교환 반응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H가 D로 바뀌고 이것은 DOH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되면은 요 피크가 뭐가 되나요? 요 피크가 H 피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걸 듀테륨으로 치환을 익스체인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NMR 찍습니다. 그럼 거기다 NMR 튜브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기다 뭐만 집어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집어서 넣어서 스펙트럼을 찍으면 12ppm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되나? OH요? COOH가 있어. 근데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뭘 해주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다시 그 샘플 튜브에다가 그냥 물만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럼 물만 집어넣어주면 안 되니까 물 대신에 H 대신에 듀테륨을 취한된 D2O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반응이 되고 요와 같은 반응이 되면은 이거하고는 다르죠. H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뭐가 되나? 12ppm에서 1인 피크가 나오는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정확하게 이것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피크다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화합물들이 그 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CDCl3에 녹지 않는 경우인데 애시드 화합물이 있어. 그죠? 그런 경우는 뭘 하는가? 여기다가 NaOH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NaOH가 되면 여기가 산연기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염이 만들어지게 되죠. 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NaOH 대신에 H 대신에 D로 치환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쓰게 된다면 뭐가 되나요? 이게 있으면서 요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요는 솔루블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카르복실 애시드를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카르복실 애시드 화합물이 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OH 대신에 듀테륨으로 익스체인지한 이런 상태로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피크를 얻을 수가 있게 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피크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가끔은 그죠? 솔루블 하지 않아서 뭐냐면은 스펙트럼을 못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것을 솔루빌리티를 증가시켜주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슬 말로닉 애시드를 보면은 딱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이 H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CH2, CH3, CO 똑같죠. 그러니까 요 주위에 요 환경은 똑같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기에서 대개 10. 그 다음에 여기가 15니까 여기가 12.5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에서 피크가 이런 식으로 브로드하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브로드한 것은 지금 우리가 IR상으로 봤을 때 요 피크가 어디서 나오나요, 지금? 요 OH 피크가 브로드하게 한 3,300에서 3,400 사이에서 브로드하게 그때도 나왔죠. 근데 NMR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샤프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샤프하게 나오지 않고 브로드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브로드한 이유는 그 OH에 있는 H가 자꾸 또 다른 H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H와 그 OH에 있는 H가 또 다른 H하고 바뀌는 그 속도가 한 10의 마이너스 6승세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NMR에서 RF 레디오 프리퀀시를 가지고 쪼여주게 되면은 어디까지를 확인할 수가 있나 하면 속도가 10의 마이너스 한 3승 정도까지는 체킹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뭐가 되나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이 브로드하게 나타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남아있는 것은 이거 이제 쉽게 해결이 되죠. 이거 어디 가나 요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계 대개
ppm 사이에서 한 0.9 ppm 사이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 다음 게 영향을 거의 좀 안 받죠. 되게 한 1.8, 1. 여기에서 1.5니까 여기가 1.2, 한 1.8 부분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H는 여기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상당히 한 번만 영향을 받아도 한 2.5까지 나왔는데 두 번 영향을 받으니까 뭐가 다 3. 얼마에서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몇 가지 종류가 있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각각의 수소의 환경에 따라서 수소가 어떤 환경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이것은 3개로, 이것은 4개로, 5개로 되겠네, 그죠? 여기에 3개, 여기에 1개, 4개에서 5개로.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3개로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적분을 1개 같으면 1개, 이것은 여기가 1개, 요거는 2개, 요거는 3개 되겠죠. 그러면은 이 화합물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아마이드 쪽으로 넘어가는데 아마이드 화합물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게 카르보닐에 그 다음에 NH2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지금 알고 있고 이것도 뭐가 되나 다음 필드에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NH2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좀 눈여겨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카르보닐 다음에 아마이드에 있는 NH가 대개 한 5에서 9 ppm. 이거는 또 뭐가 되나요?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OH가 익스체인지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NH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하게 요 5에서 9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이드의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알파 탄소의 수소는 대개 한 2.1에서 2.5 뭐 이게 카르보닐이니까 알데하이드 다음이라든지 키톤 다음이라든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카르보닐 다음에 그 다음에 N이 있고 거기에 붙어 가지고 있는 알킬 그룹이 있을 때 요 H가 있을 때 요것도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은 여기에 N의 전기염성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때 한 2.2에서 2.9 ppm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아마이드, 그 다음에 아민 계통의 화합물들이 어떠한 카플링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이게 수소 스펙트럼에서만 수소 원자핵만 중심으로 하는 거죠. 수소 원자핵만 중심으로 하는데 대개 이거 여기도 보면 14짜리가 있지만은 또 동위원소가 있죠. 그러면은 요 N의 동위원소 그 원자핵하고 이거는 뭐가 되나 서로 카플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붙어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카플링은 J1 카플링인데 이것은 50Hz 상당히 큰 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H는 요 C를 한 칸 건널 수 있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거의 카플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N의 H가 있고 그 다음 단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에 요 사이에 있어서는 대개 0에서 한 7Hz 정도 상당히 적은 카플링을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J3, J2, J1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아마이드 화합물에 있어서 피크가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카르보닐 그룹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우선 가장 쉽게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것이 A번, 요 A번 되죠. CH3. 그 다음에 요 CH2, CH2 여기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한 요 부분이 되겠고 요 부분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요 CH2가 아까 2.1에서 한 2.5 ppm 여기에서 보면은 한 2.1 부분에서 나오게 됐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게 되면은 요 피크가 9에서 한 10ppm 사이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O에 그 다음에 OH에 요 피크가 되게 한 12ppm에서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적분값이 얼마냐면은 요거 3.03, 요것이 2.04, 2.07 하게 되면은 2대 3의 비율로 하면 여기에 C가 2개, 3개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 있죠. 특별하게 NH 피크는 우리가 NH2 피크를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IR 피크에서 뭐였나요? NH2 피크는 2개로 나왔죠. NH 개수에 따라서 2개로 나옵니다. 2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H 1차 아민인 경우에서는 NH 피크가 2개로 나오고 2차 아민인 경우에서는 NH밖에 없는 경우는 피크가 1개밖에 안 나왔죠.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여기서도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NH2가 여기서 NH2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응계간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요 환경이 요 수소 두 개가 서로 다를 수도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와서는 이게 다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있어서는 이게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피크가 여기에서 1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1개 나오게 되는 거죠. 피크가 좀 특별하게 나오는 경우죠. 그런데 요 NH2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1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요 H가 이거다. 요 H가 요거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NH가 각각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분값을 해주게 되면 이게 1.03, 전체적으로 해주게 되면 1 되죠. 1.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 2개. 여기에 그러니까 요게 1개, 요게 1개, 2개. 그럼 2개, 3개. 그럼 전체적으로 뭐가 되나? 부티르 아마이드의 구조가 맞다. 인 것 같다. 뭐 100%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 다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약 회사에서 샀다. 근데 찍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게 맞다. 뭐 정확하다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화합물인 경우에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어떤 화합물들이 이 비슷한 피크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00%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화합물이라도 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로 화합물의 특징은 뭐가 되나요? 전자를 가장 세게 당겨주는 그룹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요 H가 뭐가 되나요? 카르보닐에 인접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요 H가 나이트로에 인접해 가지고 있다면 더 멀리 더 많이 벗겨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4.1에서 4.4 더 다운 필드에서 이와 같은 디실드된 프로톤들이 나타나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비슷한 화합물이 있어. 그럼 특징적인 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 딱 본다면은 요게 다운필드에서 매우 다운필드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개 남아 있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게 되겠죠. 요것은 B는 여기에만 영향을 받지만 요것은 요 다음 탄소의 영향을 약간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게 뭐가 다운필드에 요게 얘와 같이 그럼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4개의 피크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 B 됐죠? 면적 B 다 계산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n 플러스 1에 의해서 갈라지는 정도들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NMR의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여기가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원리는 그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은 물리학에서 물리학과에서 아니면은 화학과에서는 물리화학 쪽에서 아니면은 분석화학이라는 데 통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전체의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NM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어떻게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그와 같은 범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앞에까지 한 것은 전체적으로 각 작용기마다 특징적으로 케미컬 시프트가 다르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에 따라서 스플릿 갈라지는 정도가 다르지만은 뭐가 되나요? 면적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정확한 수소의 수가 나온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나요? 수소의 골격 구조를 아는 것이고 수소의 골격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화합물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화합물들은 대부분의 유기화합물들은 C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C는 반드시 H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이용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되나요? IR도 중요하고 매스도 중요하지만은 NMR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유기화합물이 C와 H, O, P, N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뤘던 NMR에서는 뭐만 다뤘나요? 수소만 다룬 거죠. 수소만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수소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스핀 값이 에서 2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다른 것들은 안 됩니까? 다른 것들은 될 수 있죠. C도 가능합니다. C도 가능하죠. C도 가능하고 P도 가능하고 N도 가능하고 SI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F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F NMR, H NMR, C NMR, N NMR, SI NMR, P NMR 우리가 다 확인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아주 종합적으로 화합물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수소 원자핵에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수소 원자핵에 수소가 어떤 종류의 수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그다음에 몇 개로 나눌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뭐가 되나요? 수소에 대한 골격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화합물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요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H에 관해서 나와서 그럼 H를 가지고 NMR 찍었다면 우리가 프로톤 NMR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프로톤 NMR.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챕터에서는 뭐가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수소보다는 C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카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는데 카본은 12짜리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13짜리를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을 NMR 스펙트럼을 찍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이제 다음 챕터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모두가 다 프로톤 NMR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기가 상당히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20절에 뭘 하나요? NMR 스펙트럼 문제풀이를 내놨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게 뭐가 되나요? NMR IR 스펙트럼을 하나 주는 거죠. IR 스펙트럼을 쫙 주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분자식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화합물이 구조를 밝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딱 우리는 딱 봤을 때
이게 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디에 되나요? 한 1500, 1600 되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뭐가 되나요? 3000에서 오른쪽 뭐가 되나요? 알리파틱, 그죠? 알리파틱 이게 CH3라든지 CH2 이는 에서 CH 피크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봐서는 뭐가 되나? 3000에서 오른쪽. 이 화합물은 아로매틱이나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브로드하게 한 3300에서 3400. 이 OH 화합물 같네? 되게 이렇게는 예측을 IR 피크를 가지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분자식이다. 분자식이 이렇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의 NMR 스펙트럼은 이렇다. 그럼 이 화합물의 구조가 뭐냐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지금 수소의 종류가 몇 개, 전체적으로는 수소가 10개가 되죠. 10개가 되는데 수소의 종류는 1개, 2개, 3개, 4개, 4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렛,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멀티플렛, 여기서는 뭐 싱글렛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렛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분자식 주고,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 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NMR 스펙트럼 주고, 뭐냐면 이 화합물의 구조를 밝혀라. 쉽지는 않죠.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뭐였나요? OH가 3300, 3400에서 나오는 요 피크를 봐서 알코올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뭐였나요? 지금 3000에서 오른쪽에 피크를 봐서는 CH나 CH 스트레칭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중결합이나 아로매틱은 없다는 것을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탄소의 수가 몇 개였나요? 4개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NMR을 가지고 하는 그럼 OH가 있어. OH가 있죠. OH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OH가 어느 건지는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생각 끝내서는 요게 지금 가장 OH에 가까운 상황이 되겠죠. 위치로 봐서는. OH는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탄소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맞죠? 4개 맞아.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6개, 그 다음에 7개, 8개, 9개, 10개. 맞죠? 그 다음에 수소의 종류는 요 한 가지 있죠? 여기 한 가지 있죠? 요거 한 가지 있죠? 요거 한 가지 있죠? 그럼 뭐가 하나, 둘, 셋, 넷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요 피크는 이렇게 본다면은 알코올 NMR 상에서 IR 상에서는 뭐였나요? OH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나 그 다음에 아로매틱이 없다는 거였죠. 그럼 뭐가 OH가 있고, 그 다음에 OH 다음에 있는 요 피크가 뭐였나요? OH 다음에 있는 피크가 결과적으로는 다운필드에서 나온다고 했죠. 요 O에 바로 직접적으로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 한 3, 4 사이에서 나오니까 요게 더블렛이 요 2개가 뭐가 되나? 여기 수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블렛으로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영향을 약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또 갈라지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크게는 더블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에 있는 H는 여기 하나,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2개, 그것만 해도 뭐가 되나요? 8개. 그럼 뭐가 되나? 아주 복잡하게 멀티플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멀티플렛으로. 그럼 나머지는 요게 뭐였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CH3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요게 OH. 그럼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분자식,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 그 다음에 NMR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가 되나?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서 뭘 하나요? 이 화합물은 이와 같은 IR 스펙트럼과 NMR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바로 뭐가 되나? 바로 2메슬 프로판 1올 화합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분자식을 줬습니다. 분자식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보면은 뭐가 되나? CO 피크가 키톤에 가까운 피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키톤은 뭐가 되나? 일반적인 키톤은 대개 한 1715. 그죠? 근데 요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니까 1719니까 이거는 뭐가 되나? 카르보닐 피크가 있구나를 확인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 요렇게 해주게 되면 알리파틱에 CH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나요? 왼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 스트레칭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한 것은 나오지가 않죠. 여기서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이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요 피크를 보면 1600, 1640, 1655 부근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나? CC 이중결합이 되게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이제 이 정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하면은 뭐가 되나요? 지금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고 키톤 형태의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계산을 해줄 수 있나요? 우리가 수소 결핍 지수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적어도 탄소가 9개가 되면은 2m 플러스 2. 그죠? 그럼 뭐가 되나? 20개의 결과적으로는 수소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O는 아무런 수소의 수에는 영향을 주지를 않죠. 그럼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10개밖에 없으니까 수소 결핍 지수가 그러니까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가 결과적으로는 5가 되는 거죠. 5가 되면은 우리가 뭘 예측을 해줄 수가 있나? 이중결합이 많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 고리 화합물이 있든지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한 개, 그 다음에 요게 두 개, 세 개, 네 개. 결과적으로 벤젠고리가 한 개 있으면은 H 인덱스가 뭐냐면 적어도 4개가 되는 것이죠. 요거 벤젠고리 한 개가 4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카르보닐이 나중에 한 개가 있다. 요거는 원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수소가 빠져나간 거죠. 그럼 카르보닐 한 개. 그럼 여기 한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다. 이 화합물은 잘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계략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이 화합물은 뭘 가지고 있나?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고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벤젠고리에 카르보닐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일 것이다.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합물의 NMR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되나? 많이 가까워지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은 뭐가 되나요? 이 부분은 벤젠고리에 있는 수소들이 대개 이 위치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르텟, 그 다음에 여기에 트리플렛. 수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벤젠고리를 위해서를 하나로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IR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분자식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NMR 스펙트럼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구조가 가능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로매틱 화합물 여기에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트리플렛, 퀄텟 아주 특징적으로 뭐가 되나요? 여기에 CH3, 여기에 CH2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여기에 O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에탄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를 아세테이트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의 에스테르 화합물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에 있어서 요 CH2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요 CH3가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게 이와 같은 구조일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보세요. 수소의 수가 몇 개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죠? 5개가 되죠? 5개. 그 다음에 여기에 2개, 여기에 3개, 여기에 5개, 여기에 5개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10개. 그 다음에 탄소의 수는 여기에 6개, 7개, 8개, 9개. 그 다음에 산소의 수는 이렇게 맞죠. 그럼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스펙트럼 분자식이라든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화합물의 실제적으로는 구조가 어떤 화합물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해결이 됐죠. 여기 해결이 됐어.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5개의 수소가 나오죠. 5개의 수소를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 있는 수소가 하나, 여기 있는 수소 하나, 여기 있는 수소 하나, 여기 있는 수소 하나, 여기 있는 수소 하나가 5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겠나요? 실제적으로 봐서는 요 수소하고 요 수소가 다르죠. 요 수소하고 요 수소는 같고 요 수소하고 요 수소는 같은데 크게는 뭐가 되나? 3가지 수소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수소는 여기에 카르보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다운 필드에서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3개가 나오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나? 2대 3 전체적으로 5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2개, 여기에 5개 해주게 되면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분자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이라든지 NMR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이 화합물의 구조는 뭐가 된다? 이와 같은 에슬 벤조에이트다.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은 분자식을 주었습니다. 분자식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IR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제 이해가 빨리 되죠. 요놈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요놈 보면은 뭐가 되나?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거의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CH가 있죠. 여기에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가 스트레칭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O로 봐서는 지금 여기 OH는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OH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면은 되게 이제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카르보닐 그룹이지만은 뭐가 되나? 키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정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22개의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개가 되니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벤젠고리가 이미 몇 개가 HDI가 결과적으로 4가 되니까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 1개 그럼 5가 되면은 거의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로 보게 되면은 거의 구조가 뭐냐면은 벤젠에 뭔가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 이런 화합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NMR을 찍었어. NMR 찍어보니까 아까 뭐였나요? 아까 2개, 3개 하고 비슷하죠?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멀티플랫으로 있죠. 그 멀티플랫으로 있고, 여기에 CH3가 뭔가 2개씩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의 구조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이 여기에 카르보닐은 있다고 했는데 예측을 했던 것이 약간 빗나가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대개 1715에서 카르보닐 피크가 키톤 피크가 나오는 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1688이니까 아필드에서 나오게 돼서 정말 키톤일까 아니면 다른 화합물일까 했는데 O는 1개밖에 없으니까 여튼 카르보닐 화합물은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번에는 요 카르보닐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요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은 1715 외부 넘버에서 나오게 되지만은 여기에 주위 환경이 달라졌죠. 여기에서 전자를 많이 밀어 넣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나? 요 피크가 결과적으로는 앞필드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나? 1715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1688로 앞필드로 옮긴 이유가 거기에 뭐가 되나? 벤젠고리가 붙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다 됐죠. 여기에 왔던 요 5개가 아까처럼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1개가
여기에 있는 H. 그죠? 그럼 여기에 적어도 뭐가 되나? septet 7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3개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갈라져 나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분 수소의 수가 6개, 1개, 5개. 그럼 뭐가 되나? 수소의 수가 전체적으로 12개가 되죠. 12개.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C가 여기에 6개, 7개, 8개, 9개, 10개. 그럼 뭐가 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네 번째 문제로서 이와 같은 분자식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IR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IR 스펙트럼을 딱 읽어보니까 뭐가 되나요? 이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지 아니면은 에스테르 그룹이든 어쨌든 카르보닐 그룹에 뭐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요? 오른쪽 되니까 CH.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지금 이게 6개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되나? 벤젠고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합물에 있어서의 NMR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왔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죠. 복잡하게 나오면서 앞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딱 마크를 해보면 내가 이거는 뭐였나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H라는 카르복실릭 SD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라는 것을 우리가 했죠. 그럼 이게 이제 있어. 그럼 어쨌든 이 화합물은 O가 2개.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도 O가 1개, 2개 되니까 이 화합물은 뭐가 되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만 맞춰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4개,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탄소가 계속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뭐죠?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가능성도 있죠. 이와 같은 가능성도 여기에서 OH 피크 나왔죠? 요 피크 나왔죠? 그 다음에 요 C 여기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3개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운필드에서 3개로 되죠? 요거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죠? 그럼 뭐가 되나? 이렇게 해서 이런 화합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뭐가 되나? 이 화합물은 펜타노익 애시드 이 화합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분자식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IR 스펙트럼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그 다음에 NMR 스펙트럼은 어떻게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느냐? 하지만은 분자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NMR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뭘 하나요? 어느 정도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본다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분자식이 있어. 분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자식이 있으니까 수소의 숫자가 적은 것이 되니까 뭐 벤젠고리가 있는 것 같다는 딱 생각이 들고 벤젠고리가 있는가 싶었는데 여기에 뭐가 되나? 알리파틱, 그 다음에 여기에 아로매틱, sp2,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 여기서는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나? 이 부분에서 1600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는 지금? 아로매틱의 CC 이중결합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없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카르보닐 화합물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OH도 없고 그 다음에 단지 이중결합하고 탄소와 수소로서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아닌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우리가 NMR을 찍어보니까 여기가 5개, 그럼 벤젠고리에 5개짜리, 그 다음 여기에서 뭔가 7개로 나왔다면 뭐가 되나요? CH3가 양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구조로 본다면 벤진골이 하는데 이미 6개가 들어가 버리고 여기에 2개가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1개가 되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5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지금 수소의 종류가 여기에 CH3, 여기에 CH3, 그 다음에 여기에 H 된다면은 탄소의 종류가 숫자가 몇 개 되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죠? 그 다음에 수소의 수가 여기에 5개, 그 다음에 6개, 그 다음에 여기에 6개 해주게 되면 12개.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IR 스펙트럼에서 뭐였나요? sp2에 CH, 그 다음에 여기에서 sp3에 CH,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나 OH 없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이럴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는 큐멘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정확하게 이와 같은 분자식,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 그 다음에 NMR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반 연습 문제 5분까지 풀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